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잖아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부터 좀 살펴볼까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을 검찰을 방문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시 검찰 개혁 관련 갈등의 이 중심에 또 불거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관련된 여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직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응답자의 40.4%가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38.5%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오차 범위 내에 윤 총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RN서치가 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1일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 국민 여론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네.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특징도 혹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념에 따라서 진영 대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또 이른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 갈등의 중심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윤 총장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 공감하지 못한다, 윤 총장의 주장에 공감 못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진영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난달 26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비 네.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비 타당성 등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실시해야 되는 관련 이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면제되거나 또는 간소화 또 축소되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 이 판단, 부정적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이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보는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조사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또 특별법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이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나 사전 타당성 같은 것이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네. 잘못된 일이다가 절반이 넘는 53.6%로 나타났고요. 잘된 일은 33.9%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예비 타당성 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은 아주 속도 있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적게는 7조 이상, 일각에서는 20조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사를 하게 되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주변에 이 토지 자체가 또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네. 과연 이런 관련된 이 절차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가덕도 신공항 찬반 여부와는 별도로 이런 경제적인 평가 절차들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진한 일이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우려의 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도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부산과 인근, 또 울산과 경남에서는 기대감은 높겠지만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건 또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것이 이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부터 짚어주시죠. 여론조사 기관 RN서치가 이 대한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5일, 26일 가장 최근에 이제 실시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 내일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 이야기도 많이 나올 텐데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1대1 양자 대결 구도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여야 후보 1대1 가상 대결을 벌여봤습니다. 먼저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34.1%, 안철수 36.9%.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고요. 네.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와 대결할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1대1 대결 구도를 할 때 박영선 대 안철수는 안철수 후보가 살짝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였고요. 박영선 대 나경원은 아주 팽팽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대 오세훈은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살짝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1대1로 봤을 때는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엔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지혜 앵커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대로 지금 우리가 단일화라고 하는 형식에 많이 지금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보수 야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 결과들을 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양자 대결 구도를 할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50대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서울의 무선구 이렇게 우리 안동 시민분들께서도 자녀분들을 뭐 서울에 취업이나 학교로 보내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서울의 서남권 지역입니다. 네. 서쪽 지역, 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 지역에서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대와 서울의 서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로 결정이 됐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일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범여권 단일화는 이미 박영선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참 힘든데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보수 야권 단일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범여권 내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이 뭐 정도나 얼마만큼이나 이 보수 야권 단일화와 비교할 때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범여권 쪽으로 시선을 좀 끌어모으는 돌려놓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면은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차차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단일화 질문 문항을 놓고 지금 삿바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 질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경쟁력 조사, 그러니까 앞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박영선 후보와 대결할 때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네.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 하는 것이 이제 안 후보로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경쟁력 대결을 하게 되면 중도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갈 테니까 적합도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보수 야권 후보로 누가 더 나으냐, 안철수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구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이 이 힘을 보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당명인 국민의힘도 반드시 넣도록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 질문 하나에 따라서 선택지가 확 갈리기도 하나요?
그렇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2002년에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때도 이 질문을 놓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삽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질문에 따라 우리가 삽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 후보들이 유불리를 더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좀 가보죠. 최근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 판세 어떤가요? 네, 리얼미터가 YTN 부산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 상당히 논란이 됐죠. 이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방문이 25일이었고 이 조사는 27일, 28일 실시된 조사인데 1대1 대결입니다. 이 국민의힘 박형준 대 민주당의 김영춘. 이 박형준, 박 후보가 47.6%, 50%에 육박했고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29.9%로 나타났는데 강제인 그렇게 이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부산도 상당히 흥미로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네. 부산도 50대, 부산도 서부 지역이 서쪽이 당선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데칼코마니인데요. 네, 왜냐면요. 네. 부산의 서쪽이 어디에 가깝느냐? 낙동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장 당선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는데 이 서부 지역의 이 강서구 그리고 서구 그리고 사상 또 영도 그리고 진구 이 북구가 돼 있는데 여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곳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곳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의 전 지역구였던 곳이고 모든 곳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